SK 디스커버리입니다. 어차피 이제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인데 요거는 이제 교육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이 잡히는 거죠. 어제 같은 경우에도 SK 디스커버리를 우리 예쁜 궁디님하고 킹크랩님께서 올려주셨나요? 하여간에 여러분들보다 이제 먼저 교육 받으시고 또 매매가 원활해지신 분들 기준에서 더 원활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종목인데, 일단 오늘 기준도 8% 갭 상승 이후에 3%까지 밀린 다음에 움직임이 나왔어요. 그럼 우리 기준은 어떻게 돼요?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기계적입니다. 그러면 이런 종목도 주지, 우리도 문자 좀 주지. 근데 이거는 문자가 나가기가 어려워요. 아주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. 디스커버리를 문자를 아예 안 보낸 거는 아니에요. SK 디스커버리나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 문자 발송이 됩니다.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 지금의 변동성 기준이라면 글쎄 쉽지가 않죠.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. 결론적으로 이제 문자까지는 어렵고 장중의 기준에 이제 들여다보면서 잡아드려야 되는데, 뭐 원체 뭐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편입한 이후에 10% 수익, 전체 변동폭은 17%의 등락, SK 이노베이션이 지난주 수요일 날 들어가자마자 15%의 수익, 전체 등락 범위는 20% 이상의 변동. 이러다 보니 뭐 굳이 SK 디스커버리의 상한가를 안 잡더라도 또 에스테크 같은 경우 뭐 기존의 상한가 한번 들어가고 차익 실현 안 합니다라고 하고 어제 차익 실현했더니 오늘 또 추가 폭등해요.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조정수 선생님은 재편입 기준 잡으시고, 그러한 기준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그 교육대로의 매매가 진행되시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면 교육 내용을 일부 들여다보면 설명을 드릴게요. 교육 교재 매번 야간에 올려드리는 그 교재 내용인데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. 뭐 빼박입니다. 빼박. 빼도 박도 못해요. 뭐 제 마음대로 이거 뭐 편입할 수 있지 않았냐, 이게 안 돼요. 거짓말이 안 돼요.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기준에서 변동거래량의 기준 설정하고 그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시초가 갭 상승 시 최대 5% 상승까지 편입 가능합니다. 이렇게 해놓고 개장초 최대 10% 상승까지 편입 가능합니다. 장중 특별한 경우 15% 상승까지 편입 가능합니다. 1조 이상짜리. 그럼 보시죠. 그러면 SK 디스커버리는 1조 이상으로 이제 넘겨진 상태가 되는데 개장초의 기준 거래량을 얼마를 잡을 수 있을까요? 900만 주의 거래량이 앞전에 7월 24일 날 터졌으니까, 그렇다면은 주가가 올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거래량의 70%만 터져도 상관없어요. 사실 거래대금이 월등히 높아지니까.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? 거래대금이 월등히 높아진 상태의 흐름이 되죠. 그러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 충분하게 편입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. 왜 못 잡아주냐? 잡아드릴게요. 언제? 대형주 이제 주춤 거리고 할 때, 기존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러한 이제 방안 운영 전략의 룰은 다 알고 계세요.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장이 좀 안 좋고 또 안 좋은 상태에서 대형주가 좀 쉬어가고 우리 주력이 좀 쉬어가고, 혹은 반대급부로 우리 주력이 원체 좋고 수익이 나오는데 변동성은 대형주의 변동성 제한적인 뭐 하루에 3% 5%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수익 종목 하나 상한가 한번 잡으러 갈까요?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. 그럼 디스커버리 어제 변동성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 볼까요? 그렇게 보고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5분 봉의 기준에 또 1분 봉의 기준에 갭 상승이 당연히 나왔겠지. 안 나왔겠어요? 갭 상승이 어제 상한가인데? 갭 상승 나온 이후에 SK 케미칼 우리는 안 본다 그랬죠. 왜? SK 케미칼의 경우는 투자 주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렇다면 시장 경고를 받은 쪽은 안 들여다본다의 기준이에요. 개장 초에 1분 만에 풍 치고 올라왔다가 쭉 미끄러졌어. 그리고 저점을 형성했어요. 그러고 나서 되돌리는데 시초가를 넘겨.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? 실려요, 안 실려요? 막연하게 실렸습니다가 아니고 실려요, 안 실려요? 900만 주. 앞전 거래량에 의미 있는 거래량 900만 주인데 그 거래량의 70%만 돼도 돼요. 근데 900만 주를 보수적으로 잡았다. 그럼 거래대금 월등해지겠죠.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. 그럼 900만 주에 소문이 나 있는 종목 몇 프로? 1%. 그럼 9만 주인데 30만 주를 넘겼으니 일단은 동시효과 기준에 형성이 된 거죠. 두 번째 기준은 2분 동안에 5%,
45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45만 주 넘게 터졌죠. 자, 일단 거래량은 수반이 됐어. 오늘 변동성이 나올 조건은 갖춰졌어. 그러면 5분 기준에 10분 기준까지 해서 얼마예요? 10분 기준까지 흐름이 전체 거래량의 10%. 90만 주는 일단 넘겼어. 변동이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?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은 거래가 둔화가 됩니다. 근데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그 흐름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?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면. 그러면 고점이 넘겨지는 흐름에서 되돌림이 나오겠죠. 결론적으로 요 시초가에서 움직임이 살짝 나왔다 밀리고 다시 돌려줬어요. 만약에 여기서 따라붙었으면 뭐 3% 손절을 기준을 잡았다고 하면 10시 넘어서부터 그 이후에 그러면서 변동이 다시 나오죠. 그럼 편입 기준은 어디가 돼요?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. 계속 들여다봐야지. 예?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얘만 들여다봐야죠. 요 기점에서 편입의 기준이 잡히죠. 그러면 우리가 요 기준점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, 그걸 또 설정을 해야 돼요. 무슨 얘기냐면, 자, 매직 계산기를 놓고 봅시다. 매직 계산기를 놓고 봤을 때 오늘의 이 바닥에 여기에 저점이 되겠죠. 요 당시 기준에 저점, 그리고 여기까지의 저점. 그럼 오늘 이제 그 바닥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요 기준의 저점이면은 장마감 저점 말고 요 오늘 시초가 대비 저점이면은 69,700원의 저점이 형성됩니다. 자, 저가 69,700원. 그죠? 그리고 나서 요 당시 기준의 고점 기준 잡아야죠. 요 당시 기준의 고점. 요 당시 기준의 고점이면 얼마? 7만 500원. 7만 500원이 되나요? 7만 얼마예요? 7만 6,500원이네. 죄송합니다. 7만 6,500원. 여기 밑에 있구나. 7만 6,500원. 그럼 7만 6,500원과 요 바꿀게요. 종목. 어디서 뭘로 바꿀까? 에코프로 넷마블 S대에서 바꿀게요. 그러면 디스커버리의 코드번호 006120 띠용. 그럼 디스커버리 지금 뭐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6120 이렇게 하면 디스커버리 지금 82,100원 뭐 예를 들어서 요 가격이고 조금 전에 이제 바꿨던 가격이 저가가 69,700원 맞죠? 오늘 저가가 69,700원이고 고가가 여기서 당겨서 놓고 봤을 때 76,500원. 그죠? 76,500원. 요 고점을 잡아볼게요. 76,500원. 그러면 편입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제 편입을 하실 수 있었는지를 설정을 해보면요. 편입의 기준에 고가와 저가의 3분의 1과 2분의 1. 2분의 1을 돌리는 흐름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? 그럼 73,100원, 74,100원. 73,100원, 74,100원입니다. 어디에 돼요? 73,100원이면은 73,100원. 딱 고자리네요. 그죠? 이 자리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딱 고자리. 그럼 74,000원 여기네요. 여기를 넘길 때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, 안 돼야 된다? 수반돼야 된다.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에서 넘겨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?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? 편입의 기준이 설정됩니까, 안 됩니까? 되죠. 그잖아요.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에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다. 그럼 74,000원 대비 지금 81,800원이니까 추가적인 10%의 강세.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문자 사인을 드려봐야 1% 드리지 얘를 이 변동성을 뭐 10% 드릴까봐 안 드려요. 기존에 그래서 벌써 이미 어제도 수익 내신 분들은 스스로 매매 기준이 잡히신 거고, 그 다음에 도저히 시장이 어렵다. 아니 무슨 뭐 종목이 다 눌려 있어? 혹은 주력주가 다 폭등 랠리야. 그럼 어떻게 해요? 눈 안 나 하면서 밀려 있으면 상한가 하나 잡아보러 가는 기준에서 교육용 1% 기준을 놓고 보면서 이런 종목은 들어가겠죠. 그죠? 5분봉으로 보시면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란 말이에요. 자,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거래량은 어떻습니까? 개장 초에 거래량이 이미 터져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시더라도 2분의 1이 여기,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보시더라도 3분의 1은 여기. 근데 실질적으로 잡으면 74,000원과 두 번째 범위가 이게 여기가 어디라고요? 73,100원.
요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? 터지면 따라 붙는다. 아니 그걸 왜 못 사냐고. 응? 교육 다 했는데 교육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문자 사인 달라고 들어온 거 아니냐? 문자 사인 드렸잖아요. 어떤 거? 지난주 수요일 8월 5일 날은 SK 이노베이션 13만 8천 원, 14만 2천 원. 그래서 거기서 10%. 또 어제는 현대차.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10%. 그 수익이 작냐고. 그러면 얘가 안 부럽다는 거예요. 또 어제 기준에 어제 기준점대로 편입 기준. 그래서 단기 매매는 단타 매매는 여러분들이 한 1% 수준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면 지금 배우시는 이 내용대로 예? 그렇게만 대처하셔도 기준 거래량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대처하실 수 있어도 기준 거래량 어때요? 900만 주 아니에요. 근데 원래는 얼마? 70%니까 650만 주만 잡으셔도 기준 거래량이 나옵니다. 그렇게 해서 갭 상승 이후에 어떻게 돼 있어요? 요 꼬리 부분이 작습니까? 안 작단 말이에요. 갭 상승 나온 이후에 여기에서부터 요 꼬리까지 여기가 작아요? 안 작단 말이에요. 요 절반을 돌릴 때 혹은 시초가 다시 넘길 때 시초가가 얼마? 73,000 얼마? 73,000 거기를 넘길 때 기준에 왜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데 못 알아붙냐 이거죠. 놓친 것 같죠? 아니에요. 앞으로 이런 종목 수두룩 하게 많습니다.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결론은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. 어떻게? 고점 대비 2% 밀리면 고점 대비 4% 밀리면 절반 이상 전량 차익 실현으로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죠? 무난합니다. 그렇게 해서 요 일주 월봉까지 올려드릴게요. 일단 텍스트 파일까지 같이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뭐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도 조금 이따 한번 들여다볼게요. 네. 그렇게 하고 제발 요런 종목군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? 월등하게 우리 주력주가 좋을 때 혹은 뭐 밋밋해서 너무 힘들어서 야 누구는 상한가 잡는 데인데 우린 뭐야 라고 할 때 상한가 잡아드려요? 잡아드릴게요 라고 오픈해드리죠. 그래봐야 어떻게? 1% 1% 좋으니까 맨날 줘라. 예, 맨날 드릴게. 그러면 우리 거 좀 보고. 근데 우리 게 만약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막 우리 거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남의 거 1%짜리 막 들여다보면 뭐 할 거예요. 어찌됐건 조금 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제 자주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고 일단 우리 이윤경님 포트는 잠시만 있다가 조금 전에 아마 내용 다 비슷비슷해서 조금 전에 이제 해드린 전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요거만 좀 작성해서 올려드리고 바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제 기준에 편입이 되졌으니까 53,000원이라고 잡아놓을게요. 그리고 고점 돌파 이 시점에는 따라붙지는 않습니다. 굳이